예, 라이브 설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의 압수수색,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다이어리에서 예, 이름이 나왔다. 뭐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윤중천 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 윤석열 현재 총장도 내가 수차례 그 별장에 불러서 접대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답니까? 네,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지난밤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의 어떤 윤 씨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서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7월과 8월에 재판이 있었는데 이런 과정에 나온 보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한마디로 바람 잘 날이 없죠. 정말 바람 잘 날이 없는데 이 바람이 좀 빨리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이 건은 사실은 어떤 예단이나 선입견 없이 오로지 사실에 기초해서 사실을 추적해야 되는 사안이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고 오래 걸릴 사안도 아니다. 그러니까 섣부른 해석과 예단하지 말고 일단 좀 사실 검증을 좀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일단 요 전까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죠. 예, 저도 신문사에서 데스크도 해보고 이른바 게이트키핑 기능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우 무리한 기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기사에는 팩트가 없어요. 언제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됐다 하는 게 전부 3명의 불투명한 익명 관계자 전원으로 돼 있는데 이런 기사를 저희가 흔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문 기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건너 듣고 쓰는 거. 심하게 하면 카더라 제일 그 나쁜 방법은 그게 카더라 통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또 지금 말하자면 국민적 관심의 초점에 서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썼다는 점에서 보면은 물론 이제 그 뒤에 제가 또 설명을 하겠지만 매우 그 위험한 기사다. 예. 그리고 전문 기사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아니 저는 반론을 펼 이유가 없는 게요. 제가 보도한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다만 이런 건 있겠죠. 어떤 언론이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떤 그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사안을 보도를 하면서 단발로 과연 보도하려고 했겠는가? 다시 말해서 그럼 후속 보도까지 일단 봐야 되는 거고 후속 보도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이 나올까지인가를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 일단 이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오로지 사실관계 일단 이것만 좀 추적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 한겨레가 보도를 했고 이어서 검찰 쪽에서 당시 수사단장을 맡았던 여완섭 대구지검장이 또 반박이 있었습니다. 네. 요 그 한겨레 보도와 반박 내용에서 정확히 일치되는 게 딱 하나가 나와요. 일치되는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명칭이 달라. 한겨레는 진술보고서라는 표현을 썼고 여완섭 지검장은 면담보고서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보고서의 성격을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한겨레 보도는 이런 거잖아요. 간단히 좀 정리를 먼저 할게요. 그러니까 그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이제 이걸 다시 들여다보려고 2013년 1차 수사 때의 수사 기록을 보다 보니까 수사 기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있어 가지고 윤중천을 불러가지고 진술을 받았고 이 진술 과정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와서 기재가 됐고 그것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수사단 여완섭 현 지검장이 지휘했던 수사단에 넘겨졌는데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 이게 한겨레의 보도인데요. 반면에 여완섭 지검장은 뭐냐면 수사 기록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은 일체 없었고 다만 보고서에 한 줄 나와가지고 윤중천을 불러서 물어봤더니 그런 적 없다고 하더라. 이렇게 갈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그 보고서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기록돼 있는가? 이것만 확인하면 간단히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는 그 복잡하지도 않고 추적이 그 어렵지도 않다라고 하는 게 그 보고서가 남아있다면 보고서를 다시 보면 돼요. 이 보고서에 그럼 윤석열 관련 부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보면 정말로 수사 기록에 윤석열은 이름이 있어서 그러니까 불러서 조사한 건지
그냥 차 마시면서 거의 잡담 비슷하게 나누다가 잠깐 나온 이야기인지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일단 요걸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 점만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팩트를 갖고 또 여기서 뭐 공방을 벌일 이유도 없고 예, 그럼요. 또 그것은 매우 그 시청자들이 이해하시기도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어제 뭐 알릴레하고 KBS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왜 팩트가 없는 기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그 세 가지 팩트라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자, 별장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었다. 그거를 넘겼는데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지금 입증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말하면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럼 그게 도대체 다이어리에서 나온 메모란 얘기냐? 아니면 무슨 그 지금 이미 여한섭 지검장이 부인을 했지만 무슨 핸드폰 번호에 나왔다는 얘기냐? 그런데 본인의 기사 자체는 별장에서 마치 성접대를 받았다는 그 뉘앙스를 충분히 주기 아니요. 가능한. 그 본인이 분명히 성은 아니라고 분명히 못 박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끝까지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제목이잖아요. 기사가 접대를 받았다 그러면 남들은 다 윤중천 별장에서 이루어진 건 성접대라고 생각을 하니까 우선 제목을 그렇게 달아도 안 되는 거였지만은 문제는 뭐냐면 그 팩트에 대한 진술 자체가 어디에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오직 이 기자가 지금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약간 부끄러운데 이 기자의 기사에 말하자면 그 근거는 뭐냐면 그 3명 관계자로부터 들었다예요. 3명 관계자로부터. 근데 예를 들면 저희가 워터게이트 사건 때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그 사람 딥스로우트는 그 내용을 전 지적 시점에서 다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려준 건데 이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진짜 당시에 수사를 때 핵심 관계자인지 옆에서 그냥 건너 들은 사람인지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본 사람인지 아무것도 없는 걸 갖고 이런 알겠습니다. 민감한 기사를 쓰니까 예, 여기서 할게요. 제가 해당 기사에 대해서 그 이전 수석은 뭐 예전에 취재 데스킹 게이트키핑 과정을 거치면서 토대로 얘기한다 경험칙상 본다면 전문 기사인데 위험해요. 취재원에 대해서 불명확하다. 그렇지만 김종필 평론가는 후속 보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황을 봐야 되고 아니요. 또 여기 보고 내용에서 그 여한섭 당시에 단장이 말했었던 짧게 거론됐다는 그게 만 보고서가 남아있다는 거 확인하면 간명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대검찰청은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즉각 반박했습니다. 지난 7월 검찰총장이 취임한 윤 총장의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이 사실무근을 판단했다는 입장을 덧붙였고요. 또 하나 이제 더 이어가게 되면은 그 또한 보도에 따르면 윤 총장이 복수의 검찰 간부에게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좀 나온 상황입니다. 두 개를 좀 이어서 한번 풀어볼까요? 예, 일단 그 말씀 답변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짧게 좀 그 부연을 하나만 하면 첫째 뭐냐면 전원 보도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는 저도 분명히 인정을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나왔던 엄청난 조국 보도가 거의 대부분이 전원 보도였다는 걸 좀 환기시키고 싶고 첫째. 아까 제가 이건 간단히 사실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얘기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따지고 보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윤종선 씨가 재판에 넘겨져 있잖아요. 그러면 수사 기록이 아마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 수사 기록에 지금 한겨레에서 보도했던 전화번호라든지 명함이라든지 다이어리가 뭔가 지금 증거로 제출돼 있는지 있다면 확인이 안 되겠죠. 증거 목록을 봐야 되겠어요. 그럼 증거 목록을 봐서 이 증거 목록에 이게 있는지 그리고 있다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건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확인할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잠깐만요. 그걸 부인하진 않아요. 네네. 그다음에 이어가고 또 갈게요. 아니 이제 저는 정말로 이게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떠한 예단이나 선입견도 없이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이 그리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 점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반박을 보면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했었다. 이 대목이 있어요. 저는 여기서 한번 그럼 두 가지를 제기를 하고 싶은 게 그러니까 대검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는데 왜 그러면 당시 수사단에서 아무런 어떤 혐의를 찾지 못했다라는 설명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의 검증을만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 이게 첫째 궁금하고요. 여기 저 주장은 안 붙이겠습니다. 두 번째, 민정수석실은 검증을 하는 곳이지 수사를 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윤석열 어떤 검찰총장을 민정수석실에서 검증을 하는데 그건 검증의 근거와 자료는 어디에 있냐면 당시 수사단의 수사 결과였을 거예요. 1차적인 부분이. 그런데 그 수사단의 수사 결과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냥 해버렸으니까 검증 결과는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점도 좀 같이 봐야 된다. 요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자꾸 이런 걸 갖고 이 논란을 벌이면 이슈가 저는 물이 타진다고 생각해요. 네. 제가 왜 이 보도 자체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거냐면 모든 게 거기서 출발하는 건데 아까 그 보고서 얘기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된 어쨌건 뭐 검찰이 이걸 덮으려고 처음부터 뭘 저거 하지 않은 바라면 여러 단계를 이미 거치는 과정에서 자 우선 휴대폰 연락처는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나마 공식 비슷하게 나온 해명은 당시에 얼핏 윤석열 이름이 거론이 되기에 저는 뭐 왜 그게 거론이 됐는지 짐작이 가요. 왜냐하면 이거 보나마나 어디 정보 보고서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좋아요. 그건 제 상상극장이 보니까. 그런데 그 확인을 했더니 나는 잘 모른다. 그 사람 만난 적이 없다. 그리고 어쨌건 저는 다른 건 다 뭐 그만두고라도 우리가 무슨 뭐 나중에 확인해 보면 팩트가 드러날 것이다. 이거는 사실은 그 이 기사를 써놓고 예를 들면 내가 누구 길에 지나가는데 야 옆에 사람한테 들으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것 같아. 그건 기사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그럼 아니면 너 저 안 미쳤다는 거 증명하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래도 그 문제를 제기할 때는 정확한 말하자면 구체적인 팩트와 논리를 갖고 해야 되는데 이 기사 자체가 출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그런 팩트에 기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전원 기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 실례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고 논란을 벌이는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혹시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걸 딱 보면서 이 정도를 이렇게 기사를 쓸 거면 둘 중에 하나다. 하나는 정말 확실한 사람이 이건 맞으니까 써라라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쓸 수 있어요. 기자의 확증 편향을 이제 저거 한 거죠.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은 뭐냐면 이른바 권언 유착의 카르텔이 작동했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다는 의혹을 지금 야당이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올 만한 상황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알겠습니다. 전 여기서 이걸 뭐 따지고 이거 제가 보기엔 이틀 안에 별판 납니다. 그러나 그래서 두 분이 말씀하신 이슈가 대로 물이 타지고 있는 이 상황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확인을 한 뭐 두 분이 똑같네요. 뭐 이 부분은 아니, 이거 어떤 사실 방법론적으로 갔을 때 사실만하게 나온다는 건데 여기서 지금 해당 아니에요. 보도에서는요 취재원이 이제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취재원이 얼마나 믿을만한 취재원이 3명이 모두 믿을만하다고 취재 기자는 판단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 전원 기사에 대해서는 뭐 오보도 있을 수 있지만은요 전원 기사를 통해서 나중에 또 추가 속보 보도에서 또 뭔가 좀 의혹에 한 발 더 들어나갈 수 있는 보도도 있고 그래서 뭐 일부 전원 보도의 문제점을 일반화할 수 있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왜 아까 전원 보도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네. 얘기한 건 뭐냐면 우선은 요 지금 기자가 그 다음 날 저 방송에 나와서 오늘 아침에 이제 네, 여기저기 좀 이따 방송에 저희 나와서 준비해서 할 거죠.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그때 이제 얘기하도록 하고 전원 보도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사실은 그 짧게 얘기할게요. 저도 똑같은 일을 당했었어요. 그러니까 저 청와대에서 일할 때 강남 모 룸사롱에 가서 1,000만 원짜리 그때 루이 14세 먹고 마담을 때렸다. 이거를 일면에 대문짝만 이렇게 쓴 거예요. 어느 신문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도대체 이런 기사를 자기네들이 보니까 실수했거든. 왜냐하면 그 다음까지 일주일 동안 뒤졌는데 저는 그런 데 간 적도 없어요. 지금 이 양반도 똑같은 얘기 하고 있잖아요. 이분도 저 윤석열 총장 자기는 원주라는 데를 평생 한 번 지나간 일밖에 없다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뭐라 그러냐면 아주 유력한 정말 실력자가 확인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지 저는 짐작을 했지만 지나갔는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뭐냐면 가서 취재를 해봤더니 거기 저 술집 종업원들이 그 사람 이름 들은 것 같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더 이제 저한테 심각했던 건 뭐냐면 정정대사를 나중에 이만하게 썼어요. 기억 못 하시는 거 보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제가 뭐냐면 나중에 많은 주변 분들이 저희 집사람한테 이러더래요. 근데 그때 왜 그러셨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겠습니다. 문제를 제가 처음부터 알겠어요. 끝까지를 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경험을 갖고 이제 저도 얘기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아니 이동관 전 수석이 제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이제 한겨레 보도를 떠나서 일반론으로 위험하다, 이거 사람의 전원 어떤 기사로. 한마디 말에 기초해서 기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저도 거기는 동의를 해요. 네. 그다음에 어떤 이걸 그 사람의 말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뭐 우리가 이제 사부적 물증이라는 표현까지는 안 쓴다더라도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기사가 어떤 튼실함이 배가 되는 거죠.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겨레 그러니까 기사가 그러니까 오보다고 그렇다고 연결지을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점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한겨레에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겨레는 당연히 입증 책임에 몰릴 것이니까 어떻게 입증할지를 우리는 지켜보면 돼요.
그러던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전하 이동관 전 수석이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켜보는데 그럼 지켜보는 포인트를 어디에 두고 지켜볼 것이냐. 저는 이것만 지금 안내차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입증을 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은 그러면 그 보고서가 실존하는 보고서였고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를 보면 되는 거고 두 번째 한겨레가 근거로 들었던 어떤 수사 기록에 윤석열의 이름이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수사 기록에 접근해서 혹시 그걸 만약에 나올 수 있는지를 기다려서 지켜보면 한겨레 입증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저는 요즘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오전에 그 신문 지면에 나왔던 기사를 작성한 기자가 오늘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취재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의 압수수색,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윤석열이 다이어리에서 이름이 나왔다. 뭐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윤중천 씨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물었더니 네. 맞습니다. 윤석열 현재 총장도 내가 수차례 그 별장에 불러서 접대했습니다라고 말을 했답니까? 네, 그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다. 내장 취재 기자는 이 김 전 차관 성접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서 잘 아는 이 3명 이상, 3명이 아니고 제가 좀 팩트를 확인하겠습니다.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했다면서 이 검찰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진술을 덮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주장이에요. 현재까지는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도 결국은 두 분 말 진단처럼 오래지 않아서 밝혀질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보는 그래서 거잖아요.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우리 방송된 그 내용을 들으면서도 그 생각을 했지만은 기자는 아까 우리 저 김평론가도 말씀하신 것처럼 기사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엔 후속 기사를 쓰면 돼요. 팩트에 기반한. 그런데 후속 기사를 쓰지 않고 아직은 방송에 오늘 나가서 나왔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서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얘기 중에 자 그러면 자기가 확인한 거로는 적어도 오늘 정도의 방송 나가서 얘기를 하면 네. 이건 다이어리에서 나왔다고 한다다 저 메모에 뭐 그런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그거는 또 흐리면서 자 그럼 접대를 받았다고 저 그 윤중천 씨가 진술을 했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자신 있게 얘기 못 하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공식으로 다 부인을 했고 수사기록 어디에도 그런 건 없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만 이를테면 아느냐 그 얘기가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난 모른다. 면식이 알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쨌건 지금 그 이런 상황이라면 오늘 정도 아침에 나왔으면은 그래도 한 가지 두 가지 정도는 자기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을 밝히는 게 맞지. 왜 기자가 말을 합니까 나와서? 근데 그러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기자는 한겨레 소속으로서 그러니까 취재 지원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재를 한 결과물은 사실은 자기 본지에 자기가 소속된 매체를 통해서 기사화하는 게 기자의 그 도리를 떠나서 의무죠. 다만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는 이미 보도된 내용 범위 안에서 확인은 하는 것은 기자의 자유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자기 한겨레 신문이나 한겨레 20일에 아직 보도되지 않은 내용을 다른 방송 가서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나 사내에서 뭐라고 예, 얘기를 맞아요. 듣겠어요? 맞는데 그 핵심 팩트에 대해서 나는 이걸 어디서 확인했다는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다이어리냐, 아무튼 뭐냐. 요거 근데 좀 지켜보자고요. 그거를 자신이 없으니까 흐리는데 모르겠어요. 내일 방송이 없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어떻게 보도하는지 저도 지켜보겠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어떤 저도 경험해본 입장에서 이 기사의 어떤 완결성이나 그런 모든 그 종합적인 판단을 해볼 때 매우 무리한 기사다. 제가 부적절하다고는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 번 했으니까 네, 그래서 그거예요. 그 당시 이제 수사단장을 했었던 요한섭 그 단장은 지금 현재 대구지검장이고요. 오늘 조금 전인 오후 3시부터 지금 대구지검을 대상으로 해서 법사위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데 여기 관련해서 여야 의원들이 이제 질의를 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상황인데요. 여기 이제 그 내용 이제 나오게 되면 전해드리겠고요. 이 검찰이 이 김 전 차관 사건 동영상 등을 확보하기 전에 이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는 의원이 바로 박지원 대한정치연대 의원이죠. 근데 자신이 갖고 있는 별장 접대 관련 자료에는 윤 총장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이 국감에서 이제 물어보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요거부터요. 지금 근데 그 자료가 여러 개가 있다면은
갖고 있는 거에는 없지만 또 다른 자료에는 어떨지 그건 지금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박지원 의원은 참 결정적인 장면에서 항상 그 등장을 나옵니다. 하시는 그런 의원이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미 뭐 본인이 공개를 했던 거니까. 네. 그러니까 바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서 제가 체크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확보하고 있는 게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이 밝힌 건 동영상과 녹음 테이프란 말이에요. 그죠? 네. 오늘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고. 그런데 지금 한겨레 보도는 뭐냐면 수사 기록에 동영상 녹음 테이프가 아니라 전화번호부, 명함, 그다음에 다이어리.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이 됐다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윤석열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반박의 결정적 반박이 될 수는 없다. 왜? 다른 자료일 수가 있으니까. 요거를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했더라고요. 신뢰성 있는 중앙 언론이 해당 의혹을 쓴 것이어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니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니까 제 결론도 그렇습니다. 이건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문제다. 오늘 좀 있으면 대구지검에서 바로 여한섭 지검장의 답변에서 많은 부분이 드러날 수도 뭐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예. 이제 저 사전에 이미 이제 배포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은 일단 그 여한섭 그 지검장은 이걸 전면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이죠. 뭐 당연히 뭐 자기가 수사 책임자니까.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어쨌건 평소에 그 뭐 이 여권의 입장을 잘 반영한다라고 이제 평판이 돼 있는 우리 김어준 씨가 어쨌건 자기가 그때 같이 취재를 했는데 그 윤석열은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은 매우 이체를 띠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다른 어떤 말보다 이 말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 한겨레가 보도하고 나서 아마 그러니까 그 하루 종일 벌어지고 있는 양상을 보면 재미난 게요. 이게 그러니까 속칭 진영으로 갈리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보도의 여파나 보도의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구구한 억측은 쏟아져 나오고 네. 있는데 그 쏟아져 나오고 있는 억측이라고 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진보 대 보수, 여대, 야 하면서 네. 확연히 정책 이해관계에 따라서 추측, 뭐 그냥 억측이라고 하지 말죠. 추측이 갈리는 게 아니라 마구 지금 얽혀 있다. 네. 얽혀 있다. 혼조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어떤 뭐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이건 이럴 것이다라고 예단할 성질의 문제가 아닌 하나의 방증일 수도 아니요, 있으니까. 그리고요 또 재미난 저희가 주목해볼 부분이요. 네. 그 대검이 이제 즉시 반박하는 글에서 그 지난 7월 검찰총장 취임한 윤 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는데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래서 대검에서 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그러니까 거론을 했어요. 네. 아니, 그렇다면 논리- 여기서 청와대의 반응이 나온다면 네네. 이 부분도 좀 청와대가 반응을 보일 나오지 수가 않을까요? 없죠. 아, 왜냐하면 안 이 나올까요? 아니 우선 지금 이거 자체가요. 아주 냉정하게 보면은 이 한강에서 사금찾기 비슷한 거예요. 네. 지금 중요한 기록이 남아 있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이미 이제 그 정도 예를 들면 뭐 지금 여기 기사에는 뭐 그걸 덮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검찰이 아무거나 다 수사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도 제가 그래서 길 가는 미친 사람 예를 든 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증언을 얘기를 들었는데 이를테면 윤석 이름이 나오니까 민감하잖아요. 근데 네. 그냥 이게 지금 당신 이름이 뭐 좋아요. 다이어리 나올 수도 있고 명함에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런 얘기 물어봤더니 나 사실 잘 모른다. 면식도 없다 서로. 하면 그걸 어떻게 더 조사하겠어요? 이거 덮었다는 자체가 매우 큰 예단을 가진 무리한 기사다 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 청와대가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쨌건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고 그것이 이제 어떤 이 상황을 무마하기 위해서 그걸 덮었다고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검찰이 어쨌든 그것도 최종적 검증 책임이 있는 한 아무리 수사 상황에서 밝히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그걸 피해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청와대야말로 지금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는 반응을 보이기 어려운 게 맞는 거죠. 아까 이제 뭐 그 대검 차원에서 왜 그 민정수석실의 검증을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을까? 수사단의 수사가 아니라 그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래서 다시 뭐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련해서 일단 팩트는 그때 당시 민정수석이 조국 현 장관이잖아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봤나 봐요. 그랬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을 어떤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수사 기록 관련해서 오히려 이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냐면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작년 말에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말에 활동을 하면서
1차 수사 때 수사 기록을 뒤졌다. 이게 한겨레 보도인데 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1차 수사가 2013년에 이루어지잖아요. 2013년에 네. 이루어진 게 수사 기록이 넘어와서 이제 뒤졌다라는 것이니까 그 5년이 지나도록 보관이 됐고 또 한 가지는 윤중천 씨가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증거로 제출된 것이 또 뭐가 있는지 현재 여기서 알 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보관이 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고 알겠습니다. 다만 하나 아까 얘기했던 보고서와 관련해서 여완섭 지검장이 아까 그 중앙일보 인터뷰 일문일답을 보니까 보고서 갖고 있냐 기자가 그러니까 나한테는 없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했는데 나한테는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 뭐 그걸 갖고 있을 이유는 없고 조직이 보관되고 있는가는 좀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예. 게 있을 거예요. 예. 저도 확인되길 알겠습니다. 바래요. 예. 근데 예. 요것만 제가 보태고 싶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이게 진영 논리의 진보 보수 대결의 그 양상으로 가지 않고 있다. 얘기를 한 거는 뭐 저는 그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왜 아까 제 개인의 예를 굳이 들었냐면 이 사안이 이렇게 불거짐으로써 나중에 결말이 어떻게 나더라도 사실 그 윤석열 총장은 일반 국민의 이미지 속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깨끗이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아 뭔가 그 컴컴한 커넥션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구만.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런 기사는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것이다. 이 민감한 시점에 그 말이에요. 해당 매체의 보도, 후속 보도가 있는지 한번 여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요거만 진행자로서 하나 좀 지적을 해드릴게요. 그 이제 아까 지금 말씀 중에 이전수 길가는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은요. 이거 어떤 짧게 여쭤보기 미친 사람은요. 이 정신이 아픈 것 같아요.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치고 싶어서 미치지는 않은 것 같으니까. 그 미친 사람도 아니, 내 아픈 얘기는 사람이 뭐냐면 정신이 아프지 않을까. 그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근데 관용적으로 이제 표현하신 건 예, 알겠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예의 어떤 국회 내에서도 이렇게 뭐 비하하는 발언처럼 이 미친 좀 사람이라는 저는 뭐 표현은 알기 쉽게 말하자면 우리 자기가 편하게 아무런 시중의 용어처럼. 아니 근거도 없이 뚜렷한 전 팩트를 얘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알겠습니다. 그 알기 쉬운 그 얘기를 부분은요. 듣는데, 제가 예, 이제 예, 예. 방송 그 언어상 이렇게 예. 한번 해봤고요. 현재 그 이 관련해서 이제 여야는요, 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자고 했고요. 아직 청와대 반응은 이전 수석 같은 나오지 않을 것 같다는 이제 입장을 분석을 하셨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윤 총장에 대한 뭐 흠집 내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래서 이제 자유한국당은 여기 연관해서 이 조국 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이 된 것과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법원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 검은 옷을 맞춰 입고 이 대법원 앞에 모여서 법원의 판단을 규탄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대법원 입구 앞에 써 있는 글귀 잘 보이실 겁니다. 자유, 평등, 정의. 이 자유, 평등, 정의가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뒷돈을 단순히 전달한 자들은 모두 구속되었는데 뒷돈을 받아 챙긴 사람은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사유,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영장 기각 결정문인지 피의자 변호인의 최후 변론문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네, 나 대표 영장 기각이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 주장했고요. 또 앞서서 지난 8일이죠. 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에서는 법원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조국 정국에서 여야 모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법원을 좀 향하는 모양새가 좀 짙어진다고 할 수 아니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국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에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 저희도 여기서 토론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 기각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그 분들의 어떤 주장도 저는 일면 어떤 그 타당한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기할 만하다라는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원의 판결은 어떤 그 뭐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라 그것도 어떤 논평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네. 다만 저렇게 몰려가서 해야 되는 것이냐의 문제는 그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두 가지만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것이 단순히 어떤 동생 어떤 영장 기각의 부당성 때문만 갔을까? 오히려 선제적 압박일 가능성도 있다.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하듯이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다면 그 구속영장 그 발부 여부가 아마 결정적인 변곡점이 될 거라고 누구나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측면이 과연 없는 것인가를 한번 묻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뭐 진행자께서 잠깐 말씀하셨고 어젠가 그젠가 황교안 대표도 그 얘기를 했어요. 민주연구원에서 어떤 그 법원의 어떤 영장,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막 발부한 것에 비판한 직후에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됐다. 결국은 알아서 긴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 차원에서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른바 명재관 부장판사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면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웰스 CNT 사장이랑 또 한 명 구속영장도 기각한 것을 계속 사례를 거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의 구속영장 기각은 민주연구원의 그러니까 그 법원 비판 보고서가 나오기 훨씬 전이에요. 그럼 이건 도대체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그러니까 갖다 붙이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연결을 해서 공격의 포인트를 잡는 것은 좋지만 과연 그 주장이 정합성을 띠는 주장인가는 좀 재론의 여지가 있다. 이 점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항의 방문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거는 뭐 좀 지나치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과거 뭐 우리 정치권의 관리를 보면 뭐 이 정도는 뭐 온건한 온건해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과거 우리 몇십 년 지켜보면 뭐 방문하고 항의하고 뭐 피켓 들고 뭐 별거 다 했으니까 그건 뭐 어떤 의사 표현 입장에서는 뭐 가능하다. 그리고 아까 저는 뭐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요. 그 정경심 교수 그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한 그 사전 견제 포석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솔직히. 근데 어쨌건 우리가 지난번에 매우 이례적이다라고 저희도 지적을 했지만은 그 사실 이례적인 건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지난 3년간 0%, 또 그건 뭐냐면 자 영장 실질심사 포기한 사람이 그 구속 안 된 경우가 없었다는 것, 0%. 그다음에 지난 1년 동안 100여 건의 그 구속영장 기각 사유 중에 건강을 이유로 구속된 사안이 없었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또 정경심 교수한테까지 건강을 이유로 또 구속영장 기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거를 견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라는 정책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데요. 문제는 이제 저는 이 민주연구원, 그러니까 어떻게 오비락 비슷하게 발표가 나온 다음에 또 이렇게 기각이 이루어졌느냐 하는 그 시점상의 거는 둘째치고 우선 그 팩트가 좀 틀렸잖아요. 뭐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 법원이.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확인해 본 거로는 두 차례나 자택 압수수색 그 영장 기각했어요. 그다음에 사실은 그 핵심적인 것인데 그 조국 장관하고 우리 정경심 그 교수 핸드폰 압수수색 아직도 못했고 2번이나 기각당했잖아요. 게다가 관련되는 금융계좌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돈 이동을 찾으려면 그것도 지금 잇따라 기각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은 검찰이 부글부글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압수수색 영장 뭐 많이 발부했다고 뭐 비난하는 것도 김명수 대법원장을 9차례나 거론하면서 하는 것이 과연 국민적으로 납득이 될까? 그런 그래서 해석도. 전 이게 좀 민주연구원 좀 지난번에도 이제 이 얘기 거기까지 끊을까요? 여기서 끊는. 이제 이런 거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오비라고 맞는 거죠? 조금 전에 오비라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락으로 비춰지는. 알겠습니다.